안녕하세요. 대원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HMM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란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었죠.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과 이란 휴전 관련된 이야기도 나와주면서 중동에 대한 리스크가 다소 완화가 되었다. 자,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해운주도 좀 약세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통적인 성수기 시즌이 도입이 되었는데 약세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려감이 많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 성수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서한에서 HMM이 1위를 기록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고 리퍼 컨테이너를 활용해서 고부가 가치를 계속해서 창출해야 되겠다라는 내용도 나와주고 있는데 관련된 해당 부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의 사이클 그리고 특징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이 됩니다. 금일 영상을 통해서 시장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해운주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가격적인 흐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HMM 같은 경우 24년 4월부터 상승 탄력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가격의 조정이 나와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추세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7월 3일 이후로 가격이 꺾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일단 과매수 구간에 돌입을 하였고 시장 관점에서도 보게 됐을 때 순환매가 돌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종목뿐만 아니라 산업적인 관점에서 순환매가 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원전이나 전력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금 시장의 관심을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해운주에 대한 수급의 이탈이 존재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이러한 하락 속에서 긍정적인 이야기는 외국인의 매집세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 종결되고 나서 수급의 동향을 완전하게 파악을 할 수 있겠지만 오전 기준으로 외인의 매집세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HML 주가 자체는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개인의 매도세가 출현이 된다라는 포인트가 작용이 된다라고 하면 다음 주까지 이런 기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전환점에 대한 시발점 발판을 마련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관련된 내용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임비가 13주 연속 올랐는데 해운주가 비틀거리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성수기에 돌아왔는데 해운주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궁금증이 생길 수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좀 보게 되면 핵심은 이렇습니다. 결국에 중동 리스크가 완화됐다. 여기 있는 거죠. 가자 지구에서 전쟁을 벌인 이스라엘과 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휴전 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완전 휴전과 인질 석방을 주장한 하마스는 이스라엘 주장을 받아들여서 임시 휴전을 하는 것만으로도 인질을 석방하겠다라는 협상안을 제안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내용이 좀 길었는데 결국에 이스라엘, 이란 어떤 중동 리스크가 완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이란의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는데 국민들이 정세를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포감을 먹으면서 상승하는 해운주는 이 부분이 하방 압력으로 작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가 역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HMM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어떤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수입되는 캘리포니아산 오렌지를 가장 많이 운송한 선사가 바로 HMM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고 시장 점유율 33%를 차지하면서 2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렌지 같은 경우에는 리퍼 컨테이너라고 하죠. 냉동과 냉장이 가능한 건데 자, 이것을 통해서 운송을 하기 때문에 고부가 가치 화물을 통해서 수익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유출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실적도 상승하고 이 부분이 부각이 되면 주가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컨테이너 지수가 다소 좀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추세를 이탈하지 않은 상승에 대한 관점이 유효하게 작용이 될 확률이 높은 거고 하반기 이벤트가 아직까지 더욱더 많이 남아있죠. 특히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서로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도 그렇고 발틱 운임 지수도 그렇고 원자재의 사이클과 함께 물동량이 증가하면 운임비가 상승할 수 있는 건데
최근 들어서 발트익 운임지수도 꺾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컨테이너 운임지수에도 영향을 주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반기에 다시금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런 철강석 가격 같은 원자재 가격이 다시금 3월달처럼 강한 어떤 상승 파동을 좀 그려줘야지 좋은 흐름세가 야기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석탄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금 상승 탄력을 받아줘야 전반적으로 물동량이 증가하니까 해운주에 대한 관심도도 증가하고 운임비도 상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7월 12일입니다. 중국의 무역 수지 그리고 소매 판매가 나오게 되는데, 경제 지표도 굉장히 중요하죠. 경제 지표가 잘 나오는 모습을 보여줘야 전반적으로 운임비 상승까지 야기가 되면서 해운주 주가 상승 가능성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CPI 지표, PPI 지표인데 이 부분은 결국에 금리 인하와 관련이 있고, 금리 인하라고 하면 시장의 유동성이랑 관련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유동성이 원자재로 들어오게 되면 상승 탄력 가능성이 있고, 이 부분이 바로 운임비를 자극하고 해운주 주가를 끌어올리는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가격적인 흐름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HMM 같은 경우 계속해서 저항이 나오고 있는 구간 자체가 121선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23년 하반기도 그렇고 현재 모습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크게 봤을 때 121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가장 우리가 핵심 포인트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121선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해상운입니다. 자, 해상운임 같은 경우 다양한 요인으로 상승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이스라엘 이란 전쟁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글로벌 정세가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해상운임이 상승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해상 운하를 막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운임비는 더욱더 가파르게 상승하게 되는 거고, 경기가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다. 해상 물동량이 증가를 하면서 운임비가 상승하는 사이클이 가장 유효하게 볼 수 있는 관점이고, 그렇게 되면 HMM도 추가적인 상승 탄력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한해운뿐만 아니라 HMM 같은 경우도 사실 재무가 좀 뒷받침되는 종목이죠. BPS가 31,000원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24년 현재 구간과 비교를 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나는 구간이죠. 그래서 어떤 재무적인 측면도 자리 잡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부각이 되면 HMM도 시장에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